Exciting Sports. Spannende Sportarten. Sport emozionante. 브라보 칼쇼.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칼쇼입니다. 자, 오늘은 심장이 한계가 맞는지 의심이 되는 체력과 열정의 소유자 디리크 카윗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6살에 퀵보이스라는 팀에 입단을 해 유소년 선수로서 처음 축구를 시작한 그는 유년기에는 기량이 그닥 탁월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기의 노력에 결실을 맺게 되었고 98년 위트레흐트에 입단하며 첫 프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꾸준히 좋은 활약을 이어가던 그는 2002-2003 시즌에 34경기 20골이란 맹활약 속에 팀을 FA컵 우승으로 이끌며 LADBC 골든슈를 수상했고 스카우터들의 눈독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 수원 삼성의 김호 감독이 카윗을 영입하려 했지만 끝내 카윗이 수원의 제안을 거절했고 네덜란드 명문 페예노르트에 입단을 하게 되어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전 라이트 풀백이었던 송종국 선수와 한솥밥을 먹게 됩니다. 페예노르트에 들어와서도 승승장구한 카윗은 2004년에 A매치 데뷔전도 치르게 됩니다. 2004-2005 시즌에 카윗의 기량은 만개를 하게 되는데요. 훗날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되는 나이지리아 출신 공격수 살로몬 칼루와 함께 네덜란드를 완전히 폭격을 합니다. 한 시즌에 무려 29골을 터뜨려 득점 커리어 하이 기록을 세우며 리그 득점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 다음 시즌에도 인상 깊은 퍼포먼스로 골든슈를 2회째 수상하게 되었고 히딩크 감독의 아인토벤에게 매번 우승을 놓쳐 우승을 못했던 자신의 커리어에 트로피를 장식하고자 2006년 베니테즈의 러브콜로 잉글랜드의 리버풀로 이적을 합니다. 2006-2007 시즌 AC밀란과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 추격의 불씨를 살리는 만회골을 넣는 기억에 남을 만한 활약도 있었지만 리그 수준 차이가 좀 크게 느껴졌나요? 카윗의 득점력은 기대 이하였고 이도저도 아닌 선수가 될 뻔했습니다만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끈 베니테즈 감독이 카윗의 장점인 폭발적인 활동량과 적극적이고 준수한 수비력을 살리고자 리버풀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혹은 금발의 황태자 페르난도 토레스가 입단한 2007-2008 시즌부터 스트라이커에서 윙어로 포지션을 전환시킵니다. 자신의 장기를 맘껏 뽐내며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2008-2009 시즌 팀의 막강한 화력과 카윗의 헌신적인 움직임이 기여를 해 우승까지 다가가지만 결국 라이벌팀 맨유에게 승점 4점 차로 준우승에 머물게 됩니다. 카윗으로서는 2007년과 2009년이 가장 아쉽게 느껴지는 시즌일 겁니다. 그는 클럽에서뿐만 아니라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특히 토너먼트에서 제 몫을 내내 32년 만에 월드컵 결승까지 이끄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우승과는 인연이 닿지 않는지 이번에도 준우승을 차지합니다. 은근히 승승장구만 할 것 같았지만 마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저번 빅클럽의 기준 영상에서 말씀드린 베니테즈 감독이 떠나가고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맨유와의 라이벌 경기에서 헤트트릭으로 승리를 이끌어 더비 매치에서 자존심을 지켜냈고 비록 비중은 작지만 2011-12 시즌 칼링컵에서 우승하며 팬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활동 범위와 중요할 때 한 건씩 해주는 클러치 능력 때문에 팬들은 리버풀에 오래 머물러 주길 바랬는데요. 유로 2012가 열리기 약 일주일 전 시즌 중반부터 이적설이 흐르던 터키의 페네르바체로 이적을 해 아쉬움을 자아냈습니다. 리버풀을 떠난 슬픔을 뒤로하고 나선 유로 2012에서 카윗의 빈자리는 무척이나 컸습니다. 카윗을 출전시키지 않는 반마르바이크 감독의 이해 안 되는 선수 기용, 사위라는 이유로 반본매를 지나치게 기용한다는 의혹 등 내부 분열로 인한 선수단 장악 실패, 카윗의 무지막지한 활동 범위를 대체할 자원 부재 등을 이유로 3전 3패, 조별리그 4위라는 굴욕적인 탈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윗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새로 옮긴 팀에서도 영향가 있는 플레이를 지속적으로 보여주었고 2014 브라질 월드컵에도 당당하게 선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루이 바날 감독의 지휘 아래 카윗은 바날의 3백 전술의 핵심 포지션인 윙백으로 기용이 되는데요. 조별리그 스페인전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으며 출장했고 주로 네임 밸류가 다소 떨어지거나
전성기가 이미 지난 노장 선수들로 구성이 돼 있어 무시를 받고 있던 대표팀을 4강까지 이끌며 이름값을 합니다. 이 대회 때 카윗과 로벤을 보면서 아빠랑 어벤져스 놀이하는 4살짜리 꼬마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와, 지치질. 4강에서 아르헨티나에게 승부차기 끝에 아쉽게 패배해 결승 진출은 실패했지만 노장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대회였고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를 합니다. 2015년엔 터키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신의 친정팀인 페예노르트로 재입단을 합니다. 네덜란드 리그 복귀 후 페예노르트 통산 100골을 세우는 등 득점력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6-17 시즌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는 데 기여했고 생애 첫 리그 우승을 기록하기에 이릅니다. 선수 생활 마지막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나며 유종의 미를 장식한 카윗은 팬들의 박수갈채 속에서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은퇴 후 첫 지도자 생활을 자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몸담은 퀵보이스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시즌 중간에 팀 공격수 부족으로 잠시 동안 현역에 복귀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페예노르트 19세 이하 유스팀의 감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카윗 선수, 아니 카윗 감독의 지도자 생활도 탄탄대로였으면 좋겠네요. 카윗 감독의 이외의 다른 일화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2006-2007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열리기 일주일 전 팀 동료들과 레이싱 카트를 타러 놀러 갔었는데 크라우치가 카트에 브레이크가 없다는 걸 망각하고 지 좋다고 그냥 막 쌩쌩 달리는데 카윗이 카트에 치여서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재빠르게 피해서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카윗의 윙어로서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정말 아까운 인재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을 테니까요. 약간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커리어도 있습니다. 2009년 영국 일간지 더 선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선수 3위에 랭크된 우픈 내역이 있습니다. 유럽의 유명 선수들 중에선 보기 드물게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요. 은퇴를 바라보는 나이가 되기까지 그런 엄청난 실력과 체력, 주변 선수들의 좋은 인성평판, 그리고 오랜 선수 생활 동안 엇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신앙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고나지 않았던 재능을 노력으로서 탈바꿈시키고 상대팀마저도 박수가 나올 정도의 헌신적인 움직임으로 온갖 무시와 과소평가를 받고 있던 대표팀을 4강까지 이끌어낸 네덜란드의 영웅 디르크 카윗. 당신이 움직인 공간들은 데이터로 측정이 가능하지만 당신의 축구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히트맵에 찍히지 않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은 이거 누가 한번 제대로 다뤄줬으면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 법한 주제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